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서울 하우징랩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혁신기업 로모의 박주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사랑한 당산동, 당산골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개인성이라고 생각하는 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지역의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개성들이 잘 드러나면서도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어떤 개인들의 활동이나 개인들의 개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공간들,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 중에 3만 원 같은 공간에 오셨겠지만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자기 공간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장치들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쉬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이 공유 자산인데 이 공유 자산을 보통 떠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공공의 어떤 부동산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공공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재산법에서는 법률상 공공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보통 공유재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커뮤니티 자산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어떤 지역의 자산, 저는 이거를 합쳐서 공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떤 동네에 있는 세탁소, 뭐 카페 아니면은 좋은 어떤 모임 장소도 저는 다 공유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꼭 공공이 만드는 시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드는 공유 자산이 많아져야 저희가 사는 동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공유 재산을 잘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민간 협력 모델을 만들거나 여기서 말하는 지역 재산은 그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이 아니에요. 지역 자체를 다시 살리는 저희 자체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영등포나 울릉도 같은 한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뭔가 도시가 매력이 없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연구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자랐던 마을을 혹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크게 가고 있는데요. 1초만 보여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짠! 짠! 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세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이나 도시가 실제로 가능하냐? 이미는 좋은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지금 계신 서울 하우징랩도 정말 다양한 사람 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사실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너무 많은 대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나 특색을 잡아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나?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이건 약간은 너무 정책 단위의 언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손수각이나 이런 것처럼 점포 2개 정도를 잘 알려주는 거.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걸 당장 알려야 되는데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1개월을 봤을 때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6개월, 1년, 5년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거 하나씩 잘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빠졌다고 뭔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누가 먼저 잘 홍보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생활상권 같은 사업에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적합한 기능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갔을 때는 그냥 보통은 많은 분들이 뭐 필요하다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게 진짜 니즈인지에 대한 파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얘가 지속 가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 육아방을 30평짜리를 딱 만든다. 근데 1년 이후에는 이걸 운영 지속할 방법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오히려 그 지역의 사업은 와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진짜로 공동 육아를 시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최소한 직접 벌어야 혹은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계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고요. 제가 당산동 생활사건 추진위원회가 재밌고 좋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저희가 쓴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이제 다른 팀들이 쓴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를 동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휴공간 개선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유휴공간 같은 걸 개선할 때도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저희 같은 모델들은 이걸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동료가 있죠. 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손 한번 동료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카메라에는 저만 보입니다. 다 늦췄어요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계속되기 위한 자금의 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보통은 이거를 공공의 자금만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의 어르신, 내가 그러면은 내 건물을 한번 내놔볼게. 옛날에 그랬대요. 동네에서 뭐 공간 필요하거나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근데 지금은 뭔가 많이 팍팍해진 거죠. 그리고 혹은 뭐 지역에 있는 어떤 좋은 팀들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100만 원씩으로 내볼까 하는 이 어떤 공동체 심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욕이나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것들. 우리가 당산동에서 뭐 생활상권을 왜 만들어 나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서로 자극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서울 하우징랩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이 공공자산에 대한 활용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는 저희 같은 공간이 수백 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거나 반대로는 존재하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는 24시간 기준으로 한 3, 4시간 정도만 쓰이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꼭 외국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한번 굉장히 힘든 때가 오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쓰도록 하는 게 더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무상으로라도 풀기 시작한 작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공간을 쓰는 게 좋다.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공급 위주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거나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공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미국 용산기지 비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쓰면 안 되나요? 10년 뒤에 호텔을 짓거나 공원을 만드는데 그 10년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쓰면 세금도 생기고 뭔가 재밌는 작업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공유재산법은 그냥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비어있는 시간이라도 뭔가 해야 나라에 좋다고 생각하고 서로에 좋으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이 관리를 맡기고 그 팀은 100개, 1000개 팀한테서 대신에 10년 뒤에 나와야 돼 같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르투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도시인데요. 그 포르투라는 도시가 이제 최근에 에어비앤비에서 뭔가 글이 나왔는데 술과 음악을 사랑한다면 포르투로라는 포르투갈에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생활상권이나 저희가 유휴공간 작업을 하면서 보통 서울에도 이제 아이서울유 같은 브랜드 네이밍이 있잖아요. 포르투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을 정말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보통 유휴공간 사업을 하는 브랜딩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공모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각자 당산동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를 내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와인이 떠올라, 나는 성당이 떠올라, 나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랑 갔었던 어떤 강이 떠올라 이런 얘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공사업이나 커뮤니티라고 해서 뭔가 항상 합쳐진 어떤 단체, 집단이 아니라 가능하면 개인들의 이야기를 콜렉트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얘기하는 나는 뭐 여기서 가면은 뭐 떡방이 떠올라, 누군가는 어떤 뭐 재활용 그게 생각나는 것들을 다 받아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전체 도시에 입혀버려요. 그래서 보면 이거죠. 이거 내가 얘기했던 학교인데 그래, 이 도시의 브랜드에 내가 말했던 어떤 우산 아니면 구름 어떤 기차 같은 것들이 이 도시 안에 되게 흔적이 많이 남기는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항상 도시 브랜드 1위는 10년째 포르투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세련되게 한 작업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희가 영등포도 탁 트인 영등포도 있고 서울도 아이 서울유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데 저희가 뭐 얘기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도시를 새롭게 변화하고 만들고 유휴 공간이나 지역을 살리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리더라도 묻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는 뭔가 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성.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멋있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모인 이 사람들과 분위기처럼 각자의 개인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유휴공간과 공간을 다루는 사람인데 역설적으로는 저희 같은 당산골 생활상권 같은 모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공간의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게 물리적인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탈시설이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가능하면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 같은 동네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 마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인데 아직 제가 최종 제 인생 꼴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서울 같은 도시들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그냥 활보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부터 만들고 싶은데 제가 한 번은 그걸 한참 하다가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삼겹살집을 한번 갔어요. 한참 유니버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도시 전체의 이 도시 계획 자체를 바꿔서 건축부터 하드웨어 개선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고깃집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가 지하거든요. 여의도가 옛날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건물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옆에 그 휠체어를 탄 외국인이 삼겹살을 너무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공간의 문제나 물리적인 조건 이전에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보다 제 주변에 어릴 때는 저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제 주변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일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뭐를 공간을 만들자라는 제안도 있지만 여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들이 뭐가 있었는지 과거부터 뭐가 있었는지 얘기하고 혹시나 우리가 지금 하는 빠른 행동들 때문에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장소나 삶의 제가 말한 건 관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글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경기대학교 건축학교의 이영범 교수님이 여기 자주 놀러 오세요. 이 공간에. 그래서 얘기하다가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단 지역에 비어있는 서로의 저 말고 다른 이웃의 어떤 비어있는 잠재력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빠른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비어가는 것들은 뭔지를 먼저 봐야 이 유휴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세팅을 완벽하게 해서 그냥 다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면 이 공간은 아마 유휴 공간을 잘 개선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유휴 공간이 될 가능성도 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처음에 느릴 수 있지만 앞으로 당산골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한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도 편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